네,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관 박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독서 습관, 책 쓰기, 명강사, 그리고 1인 브랜드 시리즈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책 쓰기 특급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박주관 박사의 지식기업 성공 신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7부작으로 저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저의 이런 노하우를 실질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노후에 정말 안정적인 이런 자유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35세부터 100세 시대를 준비해왔던 그런 부분 이미 이루어서 노후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이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사례로 소개를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된 독서 습관을 통해서 10,000권 이상의 독서를 했다. 그랬더니 책을 쓸 용기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19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권의 책을 썼고, 지금도 2-3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독서를 했더니 이런 책을 쓸 용기를 얻어서 35권의 책을 썼다. 그랬더니 정말 여기저기서 강사 요청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35년 이상 7,000회 이상의 이런 강의를 전국을 누비면서 이 강의를 왕성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찾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BS TV, MBC TV, SBS TV, 조선, 매경, 환경과 같은 이런 다양한 언론에서 찾아서 왕성한 매스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3대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사업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생 저도 이제 비즈니스 사업 은퇴를 했습니다. 대신 1인 지식기업,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이런 1인 지식기업 노하우를 가지고 건강만 하면 어떻게 보면 80대, 85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놨고, 어떻게 보면 연금도 세이브해 가면서 제가 강의에서 얻은 수입, 어떤 정책 심사에 가서 심사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쓴 그런 인쇄 수입,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지금 노후 생활, 자녀들 신세에 지지 않고 이렇게 노후 안정적인 자유경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식기업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러면 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에 이런 자유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시간입니다. 자, 독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앞 강의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 요령, 또 스마트폰 시대에 독서를 어떻게 할 거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요령껏 독서를 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쭉 또 소개를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테마, 여러분이 해야 될 테마 중에 독서에 대한 얘기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그렇게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책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책 한 권 정도는 최소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나를 스토리텔링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뭐 자서전이죠. 최소한 자서전 한 권 정도는 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 분명히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한 권, 두 권 정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 쓰기 시도를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책 쓰기 요령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책을 쓰려고 하면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떤 책을 쓰지? 어떤 내용의 책을 쓰지?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작 테마를 결정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책을 쓰고 싶은 관심 분야부터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쓰고 싶은 관심 분야. 자, 이 관심 분야는 조금 전에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인생, 삶,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토대로 해서 자서전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쌓았던 그런 뭔가 전문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여튼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그런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저작의 테마를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책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 책을 쓰는 목적은 크게 뭐 한 2가지일 겁니다. 나를 알리는 거, 홍보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평생 직업도 얻고 하는 어떤 나를 홍보용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목적은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쓰는, 어떤 크게 보면 기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책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저작 테마를 결정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서점에 나가서 관심 분야 내지는 목적 어떤 분야별로 이 출판 서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점, 대형 서점, 교보 문고도 좋고 영품 문고도 좋고, 여러분 교통 편하고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해서 어떻게 보면 수시로 이 서점을 들리는 거, 제가 독서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점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한 달에 2-3번 정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들려서 요즘 책이 나오는 이런 추세가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는 것은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회의 흐름을 읽는 방법도 되지만, 내가 어떤 책을 쓸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트렌드 이런 거를 간파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작 테마 결정하는 7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 자,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목적 분야별로 그 분야에 해당되는 독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책을 쓰기 위한 어떤 전문 분야, 그 분야를 찾아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한 독서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독서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간에 독서를 이렇게 하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책 100권 정도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0권 정도 되면 전체 어떤 틀도 잡히면서 그 전문 분야의 어떤 영역들도 우리가 충분히 읽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작 테마를 결정하는 7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는 내가 관심 갖는 분야 또 목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독서를 한번 해봐라.
그걸 실천 한번 해봐라. 이게 네 번째. 자,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테마가 나올 텐데 첫 번째 책을 뭘 쓸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쓰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저작 기초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거. 이게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책을 쓰려고 하면 뭔가 그 책과 관련된 책을 쓰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수집을 할 겁니다. 뭐 이미 출판됐던 그 분야의 책들도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신문 기사나 그런 어떤 특집들 이런 것들도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잡지라든지 그동안의 다양한 어떤 정보 이런 부분을 수집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초적인 책 쓰는 그 분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게 다섯 번째 저작 테마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독서를 그동안에 했고 이런 기초 자료 분야에 대해서 뭔가 자료가 이렇게 모였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책을 쓰기 위한 출판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책도 읽었고 기초 자료도 수집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저작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작 계획은 우리가 어떤 테마를 책으로 쓸 거냐, 첫 번째 책을. 그 다음에 이 책은 대충 어떤 구성으로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책을 쓰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 목차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 목차를 구성하는 그런 단계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저작 계획은 어떤 책을 쓸 거냐, 그리고 대충 이제 원고 수집해서 기초 원고를 언제까지 쓸 거냐, 그리고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출판을 어느 시점에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쓸 거냐, 공저로 쓸 거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출판사 선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이제 워낙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판사에서 의뢰해서 출판사가 오케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책을 쓴다는 건 정말 뭐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말 고생해서 원고를 써놨는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비로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공저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공저로서 책을 쓰고 거의 지금 완성이 된 그런 내용이 뭐냐면 창업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런 공저를 서브 타이틀은 창업 절대 하지 마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라, 했으면 반드시 성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창업 베스트셀러 책입니다만, 자, 이런 거를 지금 4명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책을 쓰고 있고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책을 혼자서 쓸 거냐, 이렇게 공저로 쓸 거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한 출판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작 테마를 결정하는 7가지 방법 중에서 7번째는, 자, 책 쓰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책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공저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책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얘기하는데, 정말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10달 동안 뱃속에 담아서 정말 뭔가 관리를 하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될 이런 어떤 것들도 좀 금하면서 뭔가 정성을 다해서 10달을 뱃속에서 키운 다음에 출산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출산할 때 고통 정말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겪는 출산의 고통이나 저자들이 이 머리로 낳는 책, 저는 머리의 출산물이 바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 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여서 어렵기 때문에 책을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저는 많이 봅니다. 따라서 중간에 쓰려고 하는 책을 포기하지 않도록 책 쓰기 목적이나 결심 이런 부분을 재확인하고 다짐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책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책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인사가 되고 뭔가 전문 분야를 개척하고 그걸 통해서 강의의 기회를 확보하고 또 나아가서 매스컴 활동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1인 지식기업을 창업을 해서 평생 직업을 얻고 한 미래 희망적인 이런 거를 뭔가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책 쓰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저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35권의 저자로서 이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책 쓰는 그런 특급 노하우를 첫 번째 시리즈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목은 저작 테마 결정의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용기 내셔서 책 한번 써보시고 책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분야의 책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저작 테마를 결정하는 요령, 다시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저서를 꼭 한번 써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다음 주 이 방송 테마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저작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작, 책을 쓰려고 하는 목차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도 얘기 많이 하는데 책의 목차가 정해지면 책의 한 절반 정도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책의 어떤 절반이 써졌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책의 가장 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구성 요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알람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